운명의 날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늦은 아침을 먹은 후 마코토는 자기 방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머리가 몹시 아팠다. 그는 어떻게 하면 미사와 지주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오늘 밤 시나가사와의 호텔에서 묵는다는 것은 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찾아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낮 시간에 만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개인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랐다. 파견 사원으로 회사 명부에도 그녀의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과장이나 계장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무슨 핑계를 대고 물어본단 말인가.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다. 회사로 가서 미사와 지주루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다. 토요일이지만 출근한 사원이 적지 않게 있을 터였다. 마코토가 회사에서 뭔가를 찾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마코토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약 1분 후 그는 자신의 예감이 적중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를 끄는 듯한 특유의 발소리는 틀림없이 요리코의 것이었다. 마코토, 유키오가 왔다. 요리코가 문 밖에서 말했다. 유키오가요? 금방 내려갈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유키오가 거실에서 식구들과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오늘 차림은 짙은 갈색 원피스다. 유키오가 케이크를 가져갔구나. 너도 먹겠니? 이렇게 묻는 요리코는 기분이 퍽 좋은 모양이었다. 아니요, 전 됐어요. 그보다 어쩐 일이야? 마코토가 유키오를 보며 물었다. 신혼여행 때 가져갈 물건 몇 가지를 깜빡 잊고 안 샀어요. 그래서 같이 사러 가려고요. 그녀는 노래하듯이 말했다. 아몬드 모양의 눈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이 여자가 이제는 영락없이 신부 표정이로군 하고 생각하자 마코토는 가슴이 뜨끔뜨끔 아팠다. 그래, 그런데 어떡하지? 잠시 회사에 들를 일이 있는데. 이런 때에 무슨 요리코가 미간을 찡그렸다. 결혼식 직전 휴일에 출근을 시키다니 그 회사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니, 일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고 잠깐 훑어볼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쇼핑하러 가는 길에 들르면 어떨까요? 유키오가 물었다. 이번 기회에 나도 회사에 한번 가보려고요. 휴일에는 유니폼을 입지 않으니까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언젠가 당신이 그랬잖아요. 아, 그건 그렇지만 마코토는 내심 당황했다. 유키오가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아니, 넌 회사가 전부니? 요리코가 입술을 비죽거렸다. 알았어, 급한 일 아니니까 가지 않을게. 정말요? 나는 괜찮은데. 아니야, 됐어. 마코토는 약혼자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오늘 밤 호텔로 미사와 지주루를 직접 찾아가서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서 마코토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곧바로 시노즈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마코토야. 부탁한 거 문제 없는 거지? 응, 9시쯤 갈 거야. 그보다 그녀에게 연락은 했어? 아니, 역시 연락처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 게다가 지금 유키오랑 뭘 좀 사러 가야 해.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듣기만 해도 나까지 괴롭다. 미안하다.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9시에.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은 후 방문을 연 마코토는 복도에 유키오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녀는 뒷짐을 지고 벽에 기댄 자세로 그를 쳐다보았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안 내려오길래 뭘 하나 보러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미안, 옷 좀 고르느라고. 그리고 그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유키오가 뒤에서 물었다. 부탁한 게 뭐예요? 마코토는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했다. 듣고 있었어? 들렸어요. 그래, 일 얘기야. 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또 뭘 물을지 조마조마했지만 그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쇼핑은 긴자에서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미스 코시와 마스야 등 유명 백화점의 유명 브랜드를 돌아보았다. 여행 준비물을 산다더니 유키토는 딱히 뭘 살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자 그녀는 어깨를 으쓱 하고서 혀를 쏙 내밀었다. 사실은 느긋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이 독신으로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괜찮죠? 마코토는 조그맣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않아 라고 할 수는 없었다. 윈도 쇼핑을 즐기는 유키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코토는 지난 4년간의 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새삼 곱씹어 보았다. 좋아하기에 오늘까지 교제를 이어온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었을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마코토는 생각했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쯤이었다. 그 무렵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유키오가 불러내는 바람에 도내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로 갔다. 왜 그녀가 그런 곳에 묵었는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었다. 유키오는 그때껏 본 적이 없을 만큼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 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담배의 절반 길이쯤 되는 투명하고 가는 파이프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소량의 액체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만지지 말고 그냥 위에서 봐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위에서 들여다보니 그 파이프 같은 것의 아래쪽에 조그맣고 빨간 두 겹의 동그라미가 보였다. 그가 보이는 대로 말하자 유키오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임신 판정 기구의 취급 설명서였다. 거기에 의하면 두 겹의 동그라미는 임신을 뜻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하라고 돼 있어요. 나 그 결과를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서 묵었어요. 유키오의 말투로 보아 그녀 자신은 임신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코토가 몹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유키오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안심해요. 낫겠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병원에도 혼자서 갈 거예요. 괜찮겠어? 응, 아직 아이는 곤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키오의 그 말에 마코토는 안도했다.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따라서 그런 각오도 있을 리 없었다. 마코토에게 말한 대로 유키오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은밀하게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러는 일주일 동안 그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후로는 그때까지와 마찬가지로 밝게 지냈다. 그녀 쪽에서 아기 얘기를 입에 담는 일도 없었다. 그가 그 일에 관해 물으려 해도 그녀는 늘 낌새를 먼저 알아채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야. 난 정말 괜찮아요. 그 일을 계기로 마코토는 그녀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것이 남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고 마코토는 지금에야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을 당신의 자신은 믿고 있었던 것 아닐까.